오늘부터 정상적으로 휴일이 끝나고 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와 법원 간의 싸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일단 팩트를 정리를 하자면 아직까지 파기환송심 서류는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소환장 송달 시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69조에 따라서 첫 공판 기일 전 5일 이상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9일까지 이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15일로 지정한 그 기일을 다시 지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순서가 아무리 뒤바뀌어도 그렇지. 이거 야. 파기환송됐어요라고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된 거잖아요. 아직 네. 안 됐어요. 그러니까 4일날 그냥 촉탁만 맡긴 거야. 이거 송달하세요. 근데 원래 송달이라고 하는 게 우편물을 한 두어 번 보내보고 안 받으면 그때 가갖고 하는 게 송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법원은 아예 그냥 우편 절차를 개무시하고 송달을 촉탁을 4일날 시킨 거야. 인편으로 보낸다는 거잖아. 그렇죠. 인천지법, 그러니까 자택이 있는 인천지법과 국회 관할인 남부지법 집행관에게 송달을 촉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걸 받아도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 집달관들, 이 집행관들은 사실은 퇴직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알바죠. 그래서 그 양반들이 그걸 받아도 말하자면 업무 시간 외적으로 이거를 전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휴일인 어저께까지 촉탁을 안 하고 그냥 갖고 있다가 오늘 출발을 한 겁니다. 언제? 아침 9시에. 근데 해봐야 인천하고 여의도잖아요. 거기만 안 가면 돼요. 거기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전국 요새를 돌고 계시잖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자택에 부재하더라도 문 밑으로 밀어넣거나 우편함에 넣거나 또 하나 의원실은 직원이 있으니까 의원실 직원한테 전달을 하면은 전달된 걸로 간주가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받았다라고 본인이 하는 받아야지, 본인이. 본인이 받거나 대리 수령을 하더라도 요즘은 다 전산화돼 있어요. 대리 수령하신 분이 제가 받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라고 자기 이름 쓰고 주민번호 적어줘야 그게 대리 송달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지금 해주겠습니까? 직원들이 저희는 못 받아요. 이런 끔찍한 거 저희 못 받아 이러는 거지. 이런 숭악한 것은 저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계속 지방을 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남부하고 남부지법하고 인천지법이 아무리 관할해서 기다려봐야 출퇴근 시간 안에는 쉽게 말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못 봐요. 아니, 그리고 지금 오늘 뭐 내일 해가지고 전북, 충청남도 이렇게 돌면서 경청 투어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거 선거운동의 일환입니다.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근데 안 저는 되지. 이렇게 사람 시켜가지고 직접 갖다 줄 수 있다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나도 처음 알았어. 이게 왜 짜증이 났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2018년에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제철한테 피해자들한테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 배상해라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잖아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송달을 엄청나게 해요. 근데 저쪽에서 안 받아요. 안 받아가지고 그걸로 엄청나게 시간을 끌면서 꼼수를 부렸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 그러면 사람 시켜서 갖다 주면 되는 거였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관할이 또 인천이랑 남부지법 바로 우리 맨날 재판받은 거기 때문에 여의도 여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대구까지 쫓아갈 못 가요. 진짜? 자기 관할은 거기야. 그 관할 아래에서 못 벗어나? 그렇지. 그러니까 대구에서 하고 싶으면 지금 빨리 대구지검에다가 야 오늘 이재명이 저기 간다고 하는데 아씨 말이 돼 그거. 거기서 네가 좀 전달을 해줘 라고 해갖고 네 알았습니다 하고 이걸 받아서 막 쫓아가가지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경호원들을 해치고 대표님 이거 받아주세요 사인해주세요 이게 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안 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촉탁을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죠. 이거는 할 수가 없지, 아예. 그렇게 되면 이제 15일 날 이제 공판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걸 15일 못합니다. 공판은 못하게 날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따로 그 기간을 지정을 다시 해야 돼요. 지정을 해야 돼요. 그 전에 송달을 맞춰야 돼요, 일단. 어떻게든 송달이 최우선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그냥 간단하게 복잡하게 탄핵이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송달만 안 받고 잘 피해 다니시면 네, 깔끔하게 이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근데 뭐 얘네들이 무슨 꼼수를 써서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을 사서 내부 스파이를 사갖고라도 대리 수탁을 받았다. 손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5일 날 이전에 재판 기일 변경을 이미 법원에 요청을 했고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고등법원 판사, 7부 판사 3명을 그냥 날려버릴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설명을 한번 드리긴 했지만 일단 선거 유세 기간이 시작되면 모든 후보자들은 똑같이 선거 유세와 이걸 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재판을 받으러 나오라는 거잖아. 선거날에도 다 받으러 오라는 거잖아. 심지어 선거날까지 5번을 받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선거 가지 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야 대선인데 대선 이후로 밀어줘야지. 이거 밀어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유가 있으면 밀어주겠습니다라고 이미 대법원이 한번 이유를 밝혔거든요. 근데 사유라는 게 내가 대선 운동 그러니까 선거 유세를 하는 것 자체가 사유인 거예요. 그럼요. 그걸 못하게 막는다고 하면 법원이 정당한 선거의 권리, 피선거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도 할 수 있고 이 자체에 대해서 탄핵을 시킬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만 해결해도 다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로는 안 돼 있지만 그래도 헌법 제116조 1항에서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못하게 하면 법원이 헌법을 어기는 거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민주당이 뭐 하고 있는 거냐, 의원총회하고 왜 탄핵 안 시키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최상목 탄핵과 한덕수 탄핵에서도 저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시기가 필요한 거다. 우리가 쟤네들 원하는 대로 탄핵시켜주고 한덕수를 탄핵을 쳤으면 한덕수는 더욱 기분 좋게 대선에 나갈 수 있었는데 그냥 냅두고 기다리자라고 하니까 결국은 명분 빠져가지고 지가 스스로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낙동강 오리알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세적소에 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고 있는 거죠. 그 약간 송달 관련해 가지고 이런 글이 있었어요. 집행관 송달이라는 거에 이 법원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동안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 지금 사기 가해자들 있잖아요. 송달 회피로 계속 재판 안 받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거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법원이. 그러니까 등기우편만 보내는 건 줄 알고 아무리 등기우편을 청탁해서 보내도 안 받아지면 재판 진행이 안 되던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는데 그거 전혀 없이 그냥 법관이 생각해서 집행관 보내, 집행관한테 실려서 보내 하면 이게 되는 건 줄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거 아니야. 그건 이재명한테만 되는 거였어요. 전세 사기를 치고 사람들이 막 집을 못 구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법원은 집행관 안 보냅니다. 전세 사기 당한 청년들이 자살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도 신경도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알바? 법원이야? 개돼지들아 그냥 니들은 당해라. 개돼지니까. 그래서 이런 싸가지 없는 이 히데요시의 히데요시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히데요시의 이와 같은 사법농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존중해줬던 법관에 대한 법원에 대한 법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와 존경심을 지들 스스로 걷어차면서 신성불가침의 벽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진짜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대법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한 번이라도 사실 있겠습니까? 대법원의 막말로. 이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때까지 몰랐어. 대법관이 어떤 이력을 가진 사람들인지 우리는 관심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됐어요. 이거 대법원 문제인데?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를 잡아놓고 조국 대표를 잡아놓고 정경심 교수 4년 줄 때도 사실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막 그렇게 열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래 대법원이니까 뭐. 검찰이 오직 잘 엮었으면 어. 저럴까. 검찰이 나쁜 새끼지. 변호인이 무능했나 보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무죄를 뒤집어서 유죄를 만드는데 심지어는 그 재판 기록도 안 보고 절차도 안 시키고 9일 만에 이거를 뒤집어 엎는 꼬라지를 보여주다 보니까 야, 검찰만 법을 개같이 아는 아주 지 자수로 아는 게 아니네. 판사도 똑같은 놈들이네. 그것도 대한민국의 최고 법관이라는 대법관 놈들. 그것도 무려 14놈 중에 10놈이 제정신이 아니네. 이거를 알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그 잠깐 동안에 파기 환송 이후에 한 일주일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100만이 넘는 평원 투표에 동원이 됐었고 이런 적이 없었어. 이렇게 많이 뭉친 적이 없다고. 전 국민들이 이미 이제 법원은 끝났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있는 거.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 당연히 선거로 당선되겠지만 법원까지 손봐야 된다는 명분에 지들 스스로 그 명분과 그 필요성을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일단 뭐 기록 검토 안 했다는 거 이거 걸렸죠. 100% 걸렸죠. 이게 사건 기록 검토했는지 이거 봐라 100만 막 넘으니까 대법원에서 갑자기 아니 그거 뭐 안 보고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했다가 왜냐면 아니 이 원칙은 또 지켰어. 아니 그거 말고 봤냐 안 봤냐고. 그러니까 그놈들아. 처음에 물어본 거는 과연 진짜. 서류를 복사를 했냐, 복사해서 나눠줬냐였어요. 근데 법원 행정처에 복사한 기록이 없었단 말이야, 1차로. 그러니까 전자문서라고 있지. 그래서 법원 행정차장이 나와서 전자문서를 해갖고 줬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로그 기록을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로그 기록을 빼보면 로그 기록 자체에 접속한 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거를 스캔해서 전자로 올리질 않았다는 거야, 아예. 아예 전자화 하지 않았다는 어.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걸 일일이 스캔해갖고 전자문서에서 올리는 올리려고 하면.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몇 달이 걸릴 일이잖아. 그러니까 아예 기록 자체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볼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가 이중으로 거짓말을 한 거 아니야. 그래 놓고 나니까 이제 와갖고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조희대 대법관이 몇몇 연구원들을 시켜가지고 그 기록들을 보고 문서를 이미 작성을 했다는 거야, 답변서를. 그래 안 받는 거네. 안 본 거지. 안 보고 아무도 안 본 거야. 근데 그 밑에 있는 연구관들이 미리 보고 답변서를 작성했고, 작성한 답변서를 조희대가 돌린 거에 사인만 했다라는 거지. 2심 판결 아예 전자문서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올해 1월 1일 기사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새해 법원 주요 변화는? 해가지고, 자, 오는 6월부터 형사재판 서류뭉치 대신 전자문서로. 그러니까 그때 지금 5월이거든? 법원 행정처장한테 전자문서로 줬다고 하십시오. 쪽지를 줬단 말이야. 그렇지. 누가. 그래, 천대니까 거기 생방송에 대놓고 구라를 쳤어요. 그렇게 치면. 전사문서 있어, 없어, 씨. 전자문서 없다니까? 그러면 열람을 했단 말도 거짓말이고 안 봤다는 말도 거짓말이니까 봤다는 말도 안 보고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안 보고도 된다 그러면 욕먹잖아. 그러니까 2심에서 대법으로 넘어오기 전에 연구관들 먼저 보게 해갖고 연구를 시켰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불법이에요. 왜?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그렇지. 2부에 배정이 돼갖고, 자, 이제부터 대법원에서 심의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기록을 봐야 돼. 근데 이미 그 전에 연구관들이 기록을 보고 그걸로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라고 또 스스로 거짓말을 또 뒤집은 거야. 그리고 이 현안 질의 때도 또 구라가 또 들통이 났어요. 여기 보면은 이 긴급 현안 질의 때 법사위에서 원래 이게 전원 합의길 심리 지정 주신 대역관 재정 배당이잖아요. 근데 소부 배당이 먼저인데 전원 합의체 여부를 먼저 했어. 소부에 가지도 않았어. 이것들은 지 맘대로 한 거야. 아니 왜 사법부에서 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이런 겁니까? 거짓말쟁이들이 뭐 입만 열면 구라야. 뭐 진실인 게 하나도 없어 이 새끼.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연구관들이 6만 쪽을 봤다고 쳐요. 그럼 혼자서 6만 쪽을 다 못 볼 거 아니야. 한 10놈이서 나눠봤다고 칩시다. 6,000장씩. 문제는 이랬다는 놈이 나와야 되잖아. 그 기간 중에 그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서 제가 그 기록을 봤습니다라고 하는 연구관이 나와야 되잖아.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지. 누가 그거를 뒤집어 쓰겠어, 거짓말로. 아니, 그 판결문은 누군가 썼잖아. 그 판결문을 쓴 사람이 없다고 지금. 그 판결문을 쓴 사람이 있대요. 김땡땡이라고. 씨라고. 이름이 N장이라도. 아이고 모르지 그거요. 그 김땡땡 씨. 그러니까 김땡땡씨인데 그래. 저는 김땡땡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은 N장 씨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나? 아무튼 그래서 지금 있는 기록 검토와 답변서가 법원 내부에서 작성되거나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안 나와서 외부인이 써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돌고 있다는 거지. 아니 근데 뭐 사실 외부인이 있어도 돼요. 왜? 저는 우리나라에서 N장 씨가 제일 법에 있어서 우두머리라고 생각하거든요. N장 씨가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다 N장 깜빵에 씨는 들어가야 다예요. 다 깜빵에 들어가야 되고 서초에서 돈을 몇 가지 써리라고 그래. 왜냐면 이게 지금 너무 신비한 사건이잖아, 이번 게. 재판으로 지랄할 줄 알았지. 설마 전자문서 읽었다 안 읽었다로 지랄할 줄 몰랐다. 그리고 전자문서를 지들이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도 몰랐어. 법원 행정처장도 밑에 쪽지를 왔을 때 전자문서로 읽었다고 하십시오. 그럼 전자문서로 돼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 내가 만일에 행정처장인데 야 우리 전자문서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짓말. 필터링이 안 돼 이것들은. 그냥 구라를 치는 거야. 그냥 이재명만 잡아넣으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법이고 나발이고 몰라 이것들은. 그리고 로그 기록은 제일 많이 남습니다. 이거는 전자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종이로 읽었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증거로 쓸 수 있거든. 완전히 딱 걸렸고 그 다음에 더 최악 김현장이 작성했을 수 있다. 요런 말도 돌고 있다는 겁니다. 서초에서.